수세기, 심지어 수천 년 동안 지속되는 여행을 통해 다른 행성으로 여행을 떠난다고 상상해보세요. 미친 소리 같죠? 생각만큼 터무니없는 일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은 오랫동안 이러한 가능성을 생각해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우주 비행사에게 최대 6,300년 동안 식량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밝혀졌습니다. 안전벨트를 매시고 연구 결과가 무엇인지 알아보세요. 우선 지금 우주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식량을 공급하고 있을까요? 국제우주정거장 ISS에 있는 우주비행사들은 몇 년 동안 그곳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비행사들은 뭘 사 먹으러 잠깐 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우주비행사들은 미리 포장된 건조된 음식에 의존해서 버텨야 해요. 하루 종일 우주비행사용 아이스크림만 먹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꽤 멋지긴 하겠지만요. 이러한 식사는 우주에서 건강을 유지하고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와 칼로리를 제공하기 위해 신중하게 계획됩니다. 현재 우주비행사들은 하루에 약 1.8kg의 포장식품을 섭취해요. 평소에 먹던 음식이 실증이 나거든 적어도 무중력 상태에서 몇 달 동안 같은 음식을 계속 먹는 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하지만 우주비행사들은 우주에서 생활한 지 불과 몇 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여전히 우주와 매우 가깝습니다. 한 사람의 일생보다 더 오래 지속되는 우주모험은 어떨까요? 아이스크림 샌드위치 몇 개를 챙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과제는 식품 보관 및 생산에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제한적이라는 점입니다. 건조 및 포장식품과 같은 일반적인 식품 보관 방법은 장기 우주 여행에는 실용적이지 않습니다. 수세기 동안 먹기 위해 얼마나 많은 용기를 보관해야 할지 상상해보세요. 몇 년이 지나면 이 음식에 비타민이 더 이상 들어있지 않다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또 다른 문제는 식량을 재배하고 생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밀폐된 우주선에서 생존하려면 물과 폐기물 같은 영양분과 자원을 재활용해야 해요. 따라서 흙과 많은 양의 물을 사용하는 전통적인 농사 방식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주 개척자 여러분. 우주농업이 답일지도 모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자급자족 시스템을 만들어야 해요. 미래의 우주 비행사들은 신선한 식량을 직접 재배하고 동물을 키우는 등 스스로 먹거리를 조달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농업 기술을 사용하여 생선, 유제품, 꿀을 생산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일반적인 건조 우주 식량 대신 맛있는 변화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영양분을 재활용하고 산소를 생성하며 공기를 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겁니다.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어요. 예를 들어 미세중력에서 작물을 어떻게 재배할 수 있을까요? 시스템이 오랜 기간 동안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주선의 비좁은 공간에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넣을 수 있을까요? 사실 마지막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공간 활용을 극대화하는 한 가지 방법은 공중재배를 사용하는 거예요. 공중재배는 흙 없이도 식물을 기르는 방법이에요. 공중재배를 사용하면 제한된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참 멋지죠? 보시다시피 우주비행사에게 식량을 공급하는 일은 도시락을 챙기는 것처럼 간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이미 이러한 자급자족 시스템을 테스트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ISS에는 라다라는 온실이 있습니다. 2002년부터 미세 중력에서 식물을 재배하는 데 사용되었어요. 이 온실에서 우주비행사들은 신선한 농산물과 허브를 재배하여 식단을 구성할 수 있어요. 또한 영양분을 재활용하고 공기를 정화하여 폐쇄형 생태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돼요. 기본적으로 우주에 있는 작은 오아시스와 같은 곳이죠. 이 시스템이 장거리 여행에서 식량을 공급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지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태양계 너머의 행성들은 우리로부터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여행은 정확히 몇 년이 걸릴까요? 우리와 가장 가까운 외계 행성은 프록시마 센타우리 B입니다. 이 외계 행성, 즉 태양계 밖에 있는 행성은 프록시마 센타우리 항성 궤도를 돌고 있어요. 이 행성은 지구에서 4.2광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별의 거주 가능 영역에 위치해 있다는 점에서 특별합니다. 다시 말해 생명체가 살기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에요. 과학자들은 행성 표면에 생명체의 핵심 성분인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언젠가 이곳을 방문하고 싶은 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현재 기술로는 약 6,300년이 걸린다는 것이 문제예요. 가장 가까운 행성이라고 해도 꽤 긴 비행을 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그곳에 가기로 결정했다고 상상해 볼게요. 앞으로 수천 년이 걸릴 거예요. 자원이 제한된 환경에서 우리는 어떻게 진화하고 생존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물론 우주선이 여러 세대에 걸쳐 운영될 텐데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 살릴 수 있을까요? 이것은 일부 유럽 천문학자들을 당혹스럽게 만든 질문입니다. 프랑스 스트라스부르크 천문대의 과학자 프레데릭 마린과 그의 팀은 이 주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질문에 답하기 위해 마린과 그의 동료들은 헤리티지라는 숫자 코드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흥미로운 도구로 이런 종류로는 유일합니다. 이것은 여러 세대에 걸친 우주선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 코드예요. 이 코드는 많은 과학 데이터를 사용하고 수학적, 생물학적, 인구 통계학적, 통계적 타당성을 조사합니다. 어쨌든 그들은 먼저 승무원들의 연간 칼로리 섭취량을 계산했습니다. 그런 다음 이를 현대의 농업 표준과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육식을 하는 약 500명의 승무원을 먹여 살리려면 약 0.5제곱킬로미터의 농장이 필요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과일, 채소, 전분, 버터, 설탕과 같은 농산물을 앞서 이야기한 공중재배를 사용하여 생산한다고 가정했어요. 그리고 일반 농장에서는 육류, 생선, 꿀, 유제품을 생산할 것입니다. 좋은 소식이죠. 이 연구 결과는 UN 식량 농업기구의 예측과 일치합니다. 게다가 이 모든 것은 공중재배와 미세 중력을 고려한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 과학자들은 더 적은 공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캐나다 구엘프 대학의 독립연구원 마이크 딕스는 이전 연구에 따르면 모든 우주비행사가 채식주의자라고 가정한다면 1인당 약 0.74제곱킬로미터의 땅만 필요할 것이라고 해요. 여기에는 물 재활용, 산소 생산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육식을 줄이면 공간을 덜 차지하면서도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호주 맥쿼리 대학교의 합성 생물학자인 부리아르도 요렌테는 이 아이디어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미래에는 미생물의 도움을 받아 식량을 재배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동물성 육류 제품을 미생물이 생산한 식품으로 점차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맛있는 고기를 먹을 수 있고 가축을 기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직면할 문제는 육지 면적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우주에서는 식물이 더 느리게 자란다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는 빛, 온도, 습도 같은 것들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력과 방사선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동안 연구해야 할 겁니다. 또한 이 새로운 연구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물 문제를 다루지 않아요. 우주비행사에게 식량을 제공하는 방법은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식수 문제는 어떨까요? 우주선 내부에 안정적인 물 순환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거예요. 마린과 그의 팀은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계획입니다. 그들은 동일한 코드인 헤리티지를 사용하여 수세기 동안 전체 승무원에게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어쨌든 은하계 간 여행은 예전만큼 환상적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현실이 되려면 몇 년이 걸리겠지만 언젠가는 광활한 우주에서 토마토를 재배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